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서 이재명 예, 대표 당시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이 방송에 오면서 예. 제가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막 오면서 차 안에서 입장을 썼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썼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입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지금 생방송 중에 국민들이 모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들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이렇게 예. 입장문을 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입장을 제가 냈고요. 핵심은 바로 그것과 함께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공인은 이미 의혹이 제기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억울하기도 하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본인이 자청해서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지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기자들이 사퇴 압박 등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손짓을 이렇게 하고 바로 차에 탑승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리들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별다른 입장 없이 서면으로 입장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서면 입장이 공식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이제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부승찬 의원이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말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무차별적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총기 난사를 하는 것은 이 면책 특권의 도입 취지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이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다른 뭐 정치적 어떤 해란 부분에 대해서 예간에 뭐 처음엔 이해 충돌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 또 승기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뭐 많이 통용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법부의 수장을 그것도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면책 특권이 또 부여돼 있어요. 예. 그 면책 특권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승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걸 갖다 김문석 총리 세워놓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내란 특검에게 이러이러한 제보를 받았으니까 즉각 수사해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없이 밝혀서 법적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될 문제죠. 이걸 왜 저는 그런 부분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부의 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 의원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했지만 예. 물론 서북폭동 때 그때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뭐 참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그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런 사건을 갖다 두고 그대로 그냥 셔트마우스하고 입 닫고 있으면 국민들은 더 의혹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정리를 했어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 행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물론이고
외부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고 예.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도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 자체를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예. 그럼 이 이상 어떻게 밝히? 만일 조금이라도 그 제보 내용대로 그런 사람을 만난 것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 밝혀내버려도 그 하나만 가지고도 대법원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오늘 그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어요. 당내에서는 신뢰할 만한 제보자다라는 설명도 일부 의원들이 했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요. 예. 신뢰할 만한 제보로. 어쨌든 그 아무리 면책 특권이 보장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지만 예. 그렇다고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크로스 체크하고 검증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하고 제가 통화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진실 공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비상계엄 또 내란 종식의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 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잃었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사법개혁과 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이런 어떤 내란 종식의 이 문제를 자꾸 섞어서 이렇게 보는데 예.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제기된 이 문제의 진실 공방이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직위원 판사가 쉽게 얘기하면 날짜로 계산하던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다거나 이런 예.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없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석방이 되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 재판이 몇 년씩 끌어지는 이런 상황, 침대 재판을 지금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국민적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본질이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이나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는 제가 밝혔습니다만 잘 됐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힙시다. 서로 밝히면 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일입니다. 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수석 대변인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해서 그 입장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시에 퇴청할 때 기자들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문부터 나왔네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전면 부인을 했네요. 일단 입장문부터 밝히고 6시에 좀 기자에게 좀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가 봅니다. 이제 와서요? 예, 예상은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이 맨 처음에 제기했던 게 윤석열이 5월이에요, 파면당한 지 이틀 후인가요? 이틀 후 직후였습니다. 4월 4일 파면이고. 이틀 후에 네. 조희대, 김충식, 예. 정상명, 김주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전 검찰총장에다가 민정수석에다가 김충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최은순과의 관계 때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인이 만났다는 얘기가 있다. 만났어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 처리할게. 근데 뭘 처리해? 그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 날 갑자기 유죄 추정에 파기환송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얘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결론적으로 올라오면 걱정하지 마. 2심에서 무죄가 난 건데 대법원에서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그 10명의 대법관들이 다 전원합의체. 읽고 예. 나서 9일 만에 유죄 추정에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 다음 날 하필이면 또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적어도 한덕수, 조희대, 김충식 이런 사람들이 소위 파면 문제를 막지 못한 이후에 2차적으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동안 엄청난 논쟁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국민적 여론이 분노가 촉발되니까 나 그때 안 만났어라고 얘기하는 것.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좀 본인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용할 필요가 있긴 있겠구나. 뭐냐면 그 사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 싸워서 나가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정한 수용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이걸 일정하게 수용을 해야지 사법개혁이라는 큰 파도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법개혁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파고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를 수용하려고 하는 일종의 우회로 선택의 하나의 탈출 방법으로 지금 어떤 여러 가지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죠. 네. 어쩌면 제가 너무 좋게만 해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의혹이 불거진 게 5월이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입장문을 이렇게 밝히는 게 그것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밝히는 게 국회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우회로 하는 퇴로를 마련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꼭 문제를 다뤄야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다는 거에 매우 유감을 좀 표하고요. 이게 같은 시기인데 직위원 판사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항상 거론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방송에서도 매번 다룹니다. 근데 대법원은 높은 성벽에 갇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자기의 부하 판사인 직위원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대충 다 알고 있을 텐데 신문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부승찬 의원이 사실 불을 때운 것도 있고요. 또 뭐랄까 좀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것도 있고요. 원래 과거엔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좀 입장을 발표하지 이제 와가지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늦은 감이 있다. 직위원 케이스든 조희대 케이스든지 간에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논의에 대해서 그러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 반박해야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이 어떤 무게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의심을 좀 불식시켜주는 차원에서 바로바로 그 논란에 대처하는 자세를 공직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좀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이대로 매듭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신뢰는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 말고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돼서 아까 너무 일찌감치 선고 기일을 잡아버리고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사실상 이게 탄핵 대상이라고 저는 거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시기를 이미 실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법관으로서의 어떤 태도는 부족했다. 태도로선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입장을 밝힐 때 거취 문제까지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봤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마땅히 또 없잖아요.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이것대로 일단 넘어가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직위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의혹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다가 오늘 몇 줄짜리 입장문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 내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인물 면면도 놀랍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PPT를 녹취를 풀어서 한 얘기인데요.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까 총리님 말씀대로 법관은 공평, 무사하고 청렴해야겠죠? 그리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뭐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예. 네, 희대의 사법부의 선거 개입 사건이다.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엄청 심각한 사건이고 지금 불거진 점심 식사 자리에서의 그 발언만 보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그렇게 강조하더니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가 대선 후보를 내려 깔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후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으로 날릴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본인 스스로가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확증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예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적 기본 질서도 위반한 행위가 돼요. 저 정도의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구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요. 파면된 다음에. 그러니까 플랜 B가 가동한 거 아니겠어요? 예. 4월 4일 날 파면되고 나서 4월 6일인가? 7일인가 만나서 네. 한덕수, 그다음에 김충식은 제가 볼 때 윤석열 쪽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겠죠. 사법부를 대변하고 있는 조희대, 그다음에 이걸 중간에서 연결했을 수 있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얘기의 결론은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날리겠다라는 거였고, 실제적으로 날리게 됐고, 날리는 결정이 나자마자 그 다음날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 그만해 라고 대선 후보로 나온 상황이라면 한덕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 위에 보세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밤에 입당시켜서 후보 교체까지 시켰던 내용들이 있다면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우연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충분한 기획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원은 제가 볼 때 1차였다고 봐요. 일단 내보내자. 그러면 직위원 행위도 직위원 개인 행위가 아닐 수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조희대라는 사람이 이런 점심작수 자리에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1차적인 방식은 직위원을 통해서 소위 내란 수계를 탈옥시킨 거고, 이 탈옥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변이 됐고, 파면 이후에 플랜 B 가동이 이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사건이라면은 진짜 희대의 사건이다, 이건 진짜.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철저한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사법부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들의 권한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자기들이 개입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 가지고 삼권 분립 막 주장을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삼권 분립을 훼손할 작정과 모의와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상권 분립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상권 분립을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나온 상권 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에요. 페더럴리스트들 연방주의자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내란 재판부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가 국민들이 믿을 만한 아주 신뢰받을 만한 별도의 그 내부에 있는 재판부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재판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사실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특검은 우리가 조사할 범위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이런 입장을 내긴 했거든요. 뭐 수사기관이 누가 주체가 되든 간에 이 사건의 그 의혹의 크기가 너무 이제 큰 사건이어가지고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잖아요. 제보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보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제 그 내용에 대한 뭐 탐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의혹의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소라는 게 또 특정이 되는 거니까 그 특정 장소에 있는 CCTV라든지 그 식당 관계자들을 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직을 내려놓는 게 또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로서 단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이제 걸리는 문제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은 사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포커스를 왕창 받을 정도로 속보 6시 대법원장 입장 발표 이런 거 나올 정도였으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본질 있잖아요. 결국 네. 그 자리에서 모의를 했다라고 친다면 모의를 통해서 내릴 결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을 소위 제낀다. 이걸 위해서 작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당 모의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실제 행위로 이뤄진 부분, 대법원에서 9일 만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 와. 유감 표명은 해야 된다. 법조계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를 한 것이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하나만한 얘기를 하지 말고 왜 패스트트랙 사건은 6년 걸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 유감 표명을 하든지 두 번째 그리고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직위원에 대해서 언제 공개를 할 거냐. 이 두 가지는 적어도 대법원장이 밝혔어야 된다. 그 입장문에 담을 거였으면 그 내용도 들어가야죠. 예. 왜 이걸 피해갑니까? 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아 그러니까 이 사법부 내에서도요 조희대 관련한 약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판사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조희대를 지키려고 하는 게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조희대 네. 같이 하면 자기도 화나죠. 그다음에 더 화나는 건 로고기록 아직도 안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안 내놨어요.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국가안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 숨기려고 작정한 거다. 그러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뭐 그거 팩트죠.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마침 입장문을 내주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타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실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윤석열 파면 직후에 한덕수랑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앉아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예. 대법원의 대법정 저 위에 법대 위에 근사하게 근엄하게 가운 하나 걸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사실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될 거를 확인시켜 주죠. 근데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얘기를 했냐라는 거 물론 제보가 있으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대목이긴 한데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수사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대법원장이라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지 않아요. 헌법상 그 형사소추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 단 한 명, 대통령. 예. 그것도 현직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빼고는 누구나 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희대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나이 먹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직이랑 공직은 다 해본 사람들 조희대도 뭐 이미 대법관을 지냈고 지금 대법원장을 하는 거니까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한덕수는 말할 것도 없죠. 국무총리 2번 했던 사람들이 정말 초유의 뭐 거의 50년 만에 닥쳐온 아주 이런 중요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골몰했던 게 야당의 유력한 네. 정치인을 제거하는 거였다는 게 그렇죠. 너무 서글프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국민들의 민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챙길 게 없는지 국가 신인도 갑자기 낮아지니까 뭐 수출에 영향은 없는지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란 사태 때문에 혹시 한국을 찾는 걸 꺼리는 건 아닌지 그럴 때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안정감을 줄지 뭐 해야 될 일, 챙겨야 될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도 아니라 그냥 그런 건 완전히 제쳐놓고 실제로 내란 사태 이후에 6월에 이재명 정부 출범할 네네. 때까지 사실상이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예. 정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딱 한 대목이었어요. 각자 낙하산 보낼 때만 활발하게 움직였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였고 예, 물가는 맞습니다. 계속 뛰고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이럴 때 공직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국민 덕분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짓이라는 게 예. 고작 이런 거였다는 건 충격적이고요. 이건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이제 예. 그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과감하게도 그렇고 예. 조희대가 양심이 있을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법과 양심에 따라 그런 이런 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네. 또 각자 양심인데 양심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쵸. 반복적으로. 이를테면 이재명 당시 후보 지위에 있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 조희대가 양심이 약간 있어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손을 떨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걸 읽으면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안 했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 통해서 좋은 자료가 왔는데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심리 기간이 평균 994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만 34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매우 이례적으로 맞습니다. 대선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강한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은 알아서 대법원 처리할게라는 말을 지킨 거고 조희대가 자기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갈아치우려고 했던 건데 아니 법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그렇죠. 뭔데 대통령을 자기가 골라요. 대통령은 국민이 고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누구도 대단한, 개입할 수 없는 예. 일을 해버린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계시지 않고 이제 여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아니, 압력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강한 어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목소리를 싣고 있죠. 네네. 예, 그런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입장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헌법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근데 그 사람 자기가 그만둘 사람이 아니죠.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밖에 없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뭐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고 대통령이 특검 보고 저 사람 수사해라고 지시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회가 탄핵 소추하거나 수사를 받는 건데 이때 대통령이 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과 예.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아닌 거고 대통령이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논의해봤자죠. 예. 논의하면 논의한 결과를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대통령 된 게 칼춤을 추려고 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아니 그 지난주에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검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당한 일이 막 떠오르는데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나 좀 억울하긴 하다. 왜냐하면 요새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막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왜 보도 안 하냐. 나는 외계인이냐 이렇게 예. 푸념을 하고 나서는 곧바로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돌아와요. 난 많이 당했다. 그러나 내가 당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장독대와 구더기 얘기를 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예. 장 못 담그냐라는 말도 있고 또 구더기가 싫다 하더라도 장독을 깨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감정을 제어하는 모습이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모습이죠. 조이대 때문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을 뻔했다 하더라도 조이대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외계인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지역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놓은 청구서가 너무 많아요. 예, 기후 위기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도 사실 시간이 모자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체력을 자신하지만 언제까지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미국 순방 때 보니까 약간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가로고 잠도 비행기에서 자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아주 진솔한 태도이고 또 하나는 자기 주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난 당했지만 난 대통령이야. 지금 나의 위치는 대통령이다. 나는 이거를 예. 보복하면 정치 보복이고 그렇지. 여태까지 다른 네.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또는 윤석열이 보여줬던 그런 유치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야. 난 내가 일을 해야지. 난 일하고 싶어서 대통령 됐잖아라는 예. 자기 다짐이고 참모들에게도 대통령 일하는 자리야.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하는 자리지 사적 보복을 하는 자리, 정치 보복을 하는 자리는 아니야라고 오금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여론 형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국민분들이 스스로 이 뉴스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 조희대 대법원 진짜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좀 여론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여론은 이미 형성된 것 같고요. 예,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거나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진실 보도도 가끔 하지. 가끔이잖아요. 네. 자기가 속한 지형에 따라 네. 움직이거나 하잖아요. 제가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한겨레 기자, 대통령 출입하는 기자, 엄 기자죠. 질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상권 분립의 원칙에 예, 맞게 맞습니다. 답변하라고 예, 그래요. 위배되지 않는 그러니까 선에서 자기가 뭐냐면 프레임을 짠 거예요. 특별재판부는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단정하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죠. 대통령은 상권 분립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조중동도 아니라 뭐 매경 한경도 아니라 한겨레 기자니까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정말 우리 언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여론 형성이라고 드린 말씀은 네. 일단 정치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시고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는 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김용민 TV를 비롯해서 뉴 미디어가 네.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예. 옛날 미디어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왜냐하면 그 카르텔이라는 게 그렇죠. 만만치 않아서 예. 뭐 법원 출입 기자 있는 거, 법조 기자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주로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네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무작정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면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검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 검찰개혁 같은 쟁점에서도 그렇고 뭐 일방적으로 판사들의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어지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심각하죠. 그들만의 운동장이 따로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들 비법조인이 낄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그 여러분의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을 저희가 뒤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에서 열심히 종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